그러니까 결국은 임금 인상 쪽이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고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분석가들이 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게 바이든 변수인데 저는 그 길을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때 주식시장이 망가졌던 요인도 경기가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미국의 경제를 버티는 힘은 카지노 자본주의의 그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미국 CPI 발표가 곧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 CPI 어떻게 현지에서는 예상들이 되고 있나요? 디스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물가는 잡힐 거라고들 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속도가 디스인플레이션의 속도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그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네, 전체적인 CPI 전체 집계보다는 코어 CPI라고 이제 근원 CPI가 더 중요하고 근원 CPI보다는 이제 서비스 쪽 물가 네, 주로 주택 가격하고 또 이제 순수하게 서비스 쪽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안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월세 가격도 렌트도 안 빠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서비스 물가를 어느 정도 버티게 하고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택 가격은 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한 방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때도 2006년도 봄에 집값이 피크를 치고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떨어지다가 은행들이 이제 베어 스턴즈가 몰락하면서 한꺼번에 쭉 떨어졌죠. 이번에는 은행들이 뭐 그 정도 위기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은 안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빠져나가겠죠. 서비스 쪽이 문제인데 팬데믹 때 서비스 쪽이 거의 몰락을 했거든요. 네, 그 업체들이 문을 닫고 식당들도 뭐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 쪽은 계속 사람들한테 그 공급하는 가격을 깎을 생각이 별로 없죠. 계속 유지가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새 가장 후행하는 게 임금인데, 네, 그러니까 임금이 저번에 이제 최근 그 주가가 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예상보다. 근데 항상 임금은 후행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근데 네, 지금 뭐 미국이 거의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파업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UAW, 그러니까 네, 전미 자동차 노조도 타결을 했는데 상당히 높게 타결을 했죠. 임금 인상. 그리고 뭐 다른 간호사들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 인상 쪽이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고 시간이 갈수록. 네,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2.5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물론 2%까지는 안 가더라도 2.5까지는 가야 되는데 2.5까지 그러면 뭐 한두 달 안에 갈 것이냐. 그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정 뭐 1년 안에 간다라고 하면 1년 동안은 고금리를 유지하겠죠. 이 정도 1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면 굉장히 경제에는 해악을 끼치죠. 그 자체가.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그 미국인들이 나가서 외식하기를 되게 겁내한다. 팁이 좀 비싸져가지고 뭐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위험하다. 그래서 중소은행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그 걱정,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현지에서 보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심각하죠. 심각하고 그 위워크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 네, 손정희가 거액을 투자한 위워크가 망했는데 그게 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 중소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거대 그 사모펀드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 이미 위기에 처했죠. 그러니까 은행 위기가 지난 3월에 끝났다고들 한숨 돌리고 있는데 물밑으로 이제 조그만 은행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것은 나름대로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채권 쪽에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그쪽 이제 평가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재밌는 게 아이오와에 있는 한 6천, 7천만 불쯤 되는 뭐 조그만 은행인데 은행이 하나 파산했거든요. 그 은행이 파산한 게 대출을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했다 물린 게 아니고 그 운송회사에 대출을 했는데 운송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금액을 물려가지고 파산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보면 또 그 세계 최대 해운회사가 멀스크인데 멀스크 그 레베뉴가 그러니까 매출이 40%인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물동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밑으로는 이미 이제 미국을 제외한 독일, 중국이 다 리세션 들어갔죠. 영국도 그렇고. 근데 음, 어떻게 미국만 독일 선정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독일 선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슈거빨인데 설탕빨이죠. 네. 바이든이 계속 돈을 갖다가 경제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밑으로 돈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가들이 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게 바이든 변수인데 바이든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자체가 이미 뭐 30대 초반에 상원 의원이 됐다가 미국 상원 의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정치 핵심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을 구원한 이제 신의 한 수가 사실은 바이든이 그 전략 비축유라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라고 그 전략 비축유를 대거 팔았죠. 그러니까 그게 제 기억에 뭐 7억 6천만 배럴인가 있던 걸 거의 반토막이 나도록 팔아제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 일단 휘발유 값을 잡았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꺾인 거라고요, 미국 자체가.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예산도 계속 뭐 인프라스트럭처니 뭐니 해서 계속 이제 돈을 투입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이든이 두 팔 걷어붙이고 지원하는 것도 물론 뭐 투티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돈이 경제에 들어오니까 그 이제 이야기하는 그 슈거발로 계속 경제가 버텨왔던 거죠. 음,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러니까 연준은 그 상황을 아니까 사실은 연준이 큐티를 하고 있죠. 네. 퀀시테이티브 타이터닝을 하는데 그 채권을 팔아서 자기들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를 줄이는데 자기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QT도 비상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QE도 그렇지만 과거에 한 번밖에 안 했었는데 그래서 QT의 영향으로 이제 M2가 그러니까 총 통화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총 통화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경제에 바로 쇼크가 와야 되는데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거든요. 그게 네. 이제 바이든의 수급발이죠. 음. 거기에다 또 그 IRA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외 자본과 이런 기업들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는 현상.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는데 미국으로 어쨌든 다 투자를 집중하니까 이런 것도 약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혈세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예산 뭐 보조금 준다는 게 바이든 지주문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미국 통해서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뭐 현대나 삼성도 또 그 돈을 또 미국 안에 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 더욱 커진 부동산 버블이라는 말이 책에서 나오던데 지금 미국의 그 부동산 지표 어떻습니까? 경기 상황. 지금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2006년도 봄에 그 미국 부동산이 그때 금융위기 이전에 피크를 쳤듯이 작년 봄에 작년 5월 달이었죠. 그 부동산 가격 지수가 피크를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당연히 뭐 점진적으로 다 떨어질 거라 생각했죠. 근데 금년에 다시 이게 급반등하기 시작해서 그 케이스 실러 지수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이해하기 힘들죠. 진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지금 그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그 안 좋은 상황들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경기 호황 이런 것들로 인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고 소비가 이제 버티니까 가계 소득이 많으니까 이렇게 결국은
미국의 경제를 버티는 힘은 카지노 자본주의의 그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5월 달에 그 케이스 실러 부동산 주택 가격 지수가 피크를 봤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연준이 고강도로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은 부동산이 다 모기지 론으로 이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이제 가계 부담이 커지죠. 수요가 급감하고 다 부동산이 아마 그 침체할 것이다, 조정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금년 들어서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아무도 예상 못했죠.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인데 저는 미국 자본주의를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이 돌고 도는 그러니까 가게도 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그 연기금도 투자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세로 갔던 게 네. 그게 영향이 부동산 시장으로 또 돈들이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식시장이 만약에 다시 조정을 보이면 부동산 시장도 꺾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네. 거래량 자체는 거의 최저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량이 사실 자체.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것도 사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네. 우리가 여기서 듣는 뉴스로는 모기지 금리가 8% 근처다. 뭐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우 그 돈 주고 어떻게 큰 돈을 빌릴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잠깐 봤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주택 가격 대비 소득 아니면 이제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미국의 95% 지역에서 모기지를 낼 수가 없대요. 그 아, 현재 미국 사람들 소득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뭐 주택 가격이 강세로 갈 것이다. 사실 기대하기 힘들죠. 또 그 최근에는 또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골드만삭스니 뭐 블랙스톤이니 하는 기관들이 그 주택을 사서 렌트를 놓으려고 또 많이 들어온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실수요라기보다는 그런 허수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했죠. 미국도 버블이 있군요. 근데 법을 그 없어가죠. 네. 이 주식 시장도 뭐 지금 책에서도 슈퍼버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포모의 재발과 사상률이 없는 슈퍼버블 어, 어떻게 보시나요? 그 주식 시장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은 이제 작년에 크게 반등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네. 크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 근데 이제 저는 그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상황을 한번 보면 그때도 엄청나게 늘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때도 반등하는 그 속도가 사실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러다가 이제 고점을 낮추고 하다가 결국은 뭐 9.11 터지고 또 엔론 상태 터지고 하면서 5,200포인트까지 갔던 나스닥이 뭐 1,200포인트까지 빠졌죠. 그렇게 빠졌는데 저는 그 길을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때 주식시장이 망가졌던 요인도 경기가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지금 현재도 저는 뭐 경기가 침체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네. 소프트 랜딩, 뭐 노 랜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드 랜딩 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슈퍼 버블이기 때문에 슈퍼 버블이라는 게 자산 시장에 버블이 안 낀 곳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또 음. 버블의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도 각도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가장 그 가파른 속도로 올랐죠. 네. 주식은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가파르게 올랐다가 다시 가파르게 내릴 가능성이 많고 부동산 뭐 모든 시장 자산 시장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하드 랜딩 할 거라고 그 믿으시는 어떤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실업률의 증가라든가 이런 경기 지표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시경제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민스키 모멘트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만 민스키가 이야기했던 그 민스키 모멘트의 티핑 포인트가 오는 부분이 이제 어떤 그 테크닉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5%
그러니까 미국에서 5%가 중요하거든요. 인플레가 5% 넘어가느냐. 인플레가 5% 넘어가면 연준이 비상이 걸리죠. 네. 과거에 쭉 이제 최근 이전까지는 5%까지 간 적은 있었는데 갔다가 금방 내려왔죠. 2008년도에도 그렇고 유가 때문에 갔다가 금방 내려왔는데 작년에 이제 5% 뚫으면서 9%까지 쫙 갔었고 실업률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업률 5% 넘어가면 이른바 미저리 지수라고 하는 고통 지수가 이제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죠. 지금 3.9% 올라온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0.5% 올라왔지만 3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클라우디아 3이라고 연준에서 옛날 일하던 그 학자였는데, 그러니까 평균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최저점과 비교해서 0.5% 올라가면 경기는 반드시 침체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3.9% 갔으니까 앞으로 3개월만 더 3.9%로 가면 3법칙에 의하면 금융위기로 들어가죠. 근데 한번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고용시장인데 고용시장이 무너지면 결국은 소비가 무너지죠. 주택시장도 무너지죠. 왜냐하면 레이오프가 정리해고가 되면 이제 차압당하지 않습니까, 집이? 네. 그러면서 이제 매물들이 막 나오면서 부동산이 이제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 실적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나빠지고 한 번 나빠지면 아마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거예요. 근데 금년에 주식시장이 올랐던 것도 사실 질적으로 뭐 그럼 시장 자체가 올랐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 7종목이 다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빼고 한번 지수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S&P 500 중에 뭐 493종목은 거의 사실 오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다우존스도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안 올랐고. 네. 근데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에도 이제 점점 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죠. 일단 뭐 중국하고 관계되는 테슬라, 애플은 뭐 전망이 안 좋고, 이제 정치적 위기도 있고, 아마존도 안 좋아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최후의 보루인데 이게 무너지고 나면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네. 오늘 굉장히 놀랐던 뉴스가 이제 유가가 갑자기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네. 결국은 뭐 하마스니 뭐 있어 중동 분쟁이니 뭐 빈 살만이 어떠니 감산을 하니 뭐니 해도 결국 경기 침체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 국제 유가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 주 그러니까 고용 지표 나오면서부터인데 갑자기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위기가 이 스마트 머니들 사이에서 갑자기 확산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그렇군요. 이제 뭐 발빠른 큰 손이 뺏겼죠. 일단 저기 원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조짐이 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 이제 인버터 됐을 때 역전됐을 때도 뭐 이번은 아닐 거야. 근데 그게 뭐 이번은 아닐 거야라고 하는 게 항상 그랬거든요. 네. 항상 이번은 아닐 거야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1년 6개월 지나면 진짜로 갔었거든요. 네. 이번도 예외는 아닐 거라는.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